여러분, 혹시 전직 대통령이 말이죠. 수사관들한테 팔다리가 잡혀서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아, 듣기만 해도 좀 그렇죠. 네, 근데 최근 구치소안에서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논란이 되고 있죠. 법을 집행하려는 쪽이랑 또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쪽, 양쪽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하고요.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 특검팀이죠. 이 특검팀 사이에서 벌어진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걸 둘러싼 논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특검과 구치소 측 입장을 다룬 여러 기사들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이전부터 조사나 재판 출석은 계속 거부해 왔다는 점, 이걸 먼저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배경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변호인단 주장이 듣는 입장에서 정말 좀 충격적이긴 해요. 65세인 윤 전 대통령한테 젊은 교도관 한 10여 명이 갑자기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10여 명이요? 네, 그래서 앉아있는 윤 전 대통령 팔하고 다리를 잡고 막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좀 거칠었다 이런 주장인 거군요. 그렇죠. 변호인단 말로는 윤 전 대통령이 막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 이렇게 소리까지 쳤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의자에 앉은 채로 들렸다가 바닥에 그냥 내동댕이 치기까지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이고, 그 정도였으면 정말 심각한데요. 네, 그래서 변호인단은 이걸 가혹행위다. 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표현이 상당히 강하네요. 근데 이런 실랑이가 아침 8시부터 9시 40분까지 무려 1시간 40분 동안이나 계속됐다고 하니까 와,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을지 좀 짐작이 가시죠? 네, 1시간 40분이면 정말 긴 시간인데요. 그 변호인단의 주장은 아주 구체적이고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게 들립니다. 근데요, 특검팀하고 구치소 쪽 설명은 또 이것과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아, 어떻게 다른가요? 특검팀은 법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거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만을 사용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최소한의 물리력. 그 기준이 좀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나고 싶다고 요구해서 그것도 허용해줬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아, 변호인 면담은 허용했다. 네. 그리고 서울 구치소 쪽 입장도 나왔는데 윤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 같은 걸 호소해서 진료는 했지만 건강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 양측 주장이 정말 완전히 다르네요. 네, 완전히 상반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단순히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또 그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이게 비단 전직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변호인단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면서 이건 그냥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수감자들의 인권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변호인단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팔에 염자, 그러니까 삐는 거죠. 이런 부상을 입었다고도 주장하고 있어요. 네, 구상 주장도 있었죠. 게다가 원래 앓고 있던 황반변성이나 당뇨 같은 건강 문제도 있어서 앞으로 재판에 나가는 것조차도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건강 문제까지 거론하면서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어차피 특검 조사에 불려가 봐야 아무 말도 안 하고 진술을 거부할 텐데 왜 이렇게까지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항변하기도 했고요. 네, 그 부분도 논점이 될 수 있겠네요. 사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로 모든 조사나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니까요. 네,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이 여러 특검 수사를 동시에 받으면서도 이런 법 절차에는 계속 협조하지 않는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죠. 상황이 참 복잡하네요. 네, 양측의 입장이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법 집행이라는 공권력 행사, 그리고 개인의 인권 보호라는 가치가 딱 부딪히는 지점인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변호인단은 당시 영장 집행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라서요. 앞으로 법적인 다툼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군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전직 대통령 개인의 일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법 집행의 정당성 문제, 또 물리력 사용의 기준, 그리고 수감된 사람의 인권 보호라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전직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과 특검의 강제 집행 시도가 충돌하면서 불거진 논란을 좀 살펴봤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엇갈리는 가운데 과연 법 집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와 도를 넘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 이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이런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집행에 저항할 때 국가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또 그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나 존엄성은 어떻게 지켜져야 할까요?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이 질문들에 대한 정답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함께 계속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